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오늘은 특별 강의를 준비해봤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잖아. 실제로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면 그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되고 나의 자산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면접도 마찬가지야. 물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계속 해봄으로써 그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긴 하지만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실제 가서 실제로 면접을 한번 봐보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생각과는 다르게 요점이 어렵네,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 한번 그렇게 느껴보면 그 다음에는 준비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나에게 꼭 맞는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면접을 직접 보러 가라고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차선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말하자면 개인의 윤리적으로는 충실하셨는데 대통령이 지켜야 될 것에 조금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이번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된 일들을 보면서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거는 내가 살피지 못했다면 그게 내 불찰이고 잘못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어때? 질문이 뭐였어? 질문은 개인으로서의 갖는 책임과 역할, 그리고 특정한 직위에서 갖는 책임과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에는 충실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무에는 소홀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대답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답변 내용이 어때? 모르겠습니다 였단 말이야. 안타까운 경우지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야. 일단은 나는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가 도대체 개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건지 그 직위에서 주어져 있던 어떤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건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내가 질문자였으면 다시 물어봤을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디로 와? 이 집을 찾아와? 하고 주소를 적어서 학생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학생이 그거를 잘 보더니 여기에 안 오고 그 옆집에 가서 있더라는 거지. 옆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있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야.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래서 최유라에게 뭔가 뇌물을 건네거나 이익을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혹시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면접장에서 나오는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도 있고 의견을 묻는 질문도 있어. 사실을 묻는 질문은 사실상 별로 없어. 이 면접은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묻는 질문보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이 더 많기는 해.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식인 거지.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 사실을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내용은 어떤가? 사실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이가 없는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그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왜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일단 그거는 생각해볼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러한 사실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 그렇지가 않지. 오히려 반대되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지? 저거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의심을 덮음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대통령께서 말이죠. 모른다는 대답은 정말 모를 때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 좀 손이 잘못 난 것 같아. 면접 보러 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잘못 좀 전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모르지 않는데 내가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때, 껄끄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답변이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훌륭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쨌든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해? 모른다고 해버린다는 거지. 모른다고 해도 된다면서요, 괜찮다면서요, 이렇게. 그런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어줍잖게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남발해 버린다면 이거 되겠니? 면접관 입장에서 모른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거? 내가 모를 수 없는 거, 내가 지원한 이 대학, 이 전공에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들, 그리고 앞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혔어. 그 비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거? 내가 경험한 것과 관련해서 감상을 물었을 때 그때 어떤 걸 느꼈나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 얼핏 들어도 이상하지. 그랬을 때 면접관은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된다. 아,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인터뷰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어떤 점은 취하고 어떤 점은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현장 경험,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간접 현장 경험을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자.